아니 그럼 육즙이 풍부하다는 등심은 어떻게 고르는 게 좋아요? 먼저 윗등심을 반으로 갈라 그 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여기가 알등심. 네. 그리고 요게 요렇게 생긴데 이쪽이 새우살 부분이에요. 요 밑에 부분은 양지살이에요, 양지살. 양지 쪽을 먼저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질긴 부분이니까 질긴 것부터 드시고 중간치 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부드럽게 마무리하시면 맛있게 등심을 드실 수가 있어요. 이번엔 소 한 마리에서 약 5kg 정도만 얻을 수 있다는 살치살. 살치살도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요. 살치살은 빗살 무늬로 된 살치를 고르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아니 마블링이 더 진한 쪽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우와 마블링 좋다. 근데 목심 쪽으로 가면 갈수록 살치살이 질겨져요. 목심은 소가 운동을 많이 하는 부위로 지방이 적어 육질이 질긴 게 특징이랍니다. 다음은 제가 삼겹살하고 그다음에 목살 이 두 가지 꿀팁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삼겹살 고르는 법. 대한민국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삼겹살 고르는 데에는 어떤 꿀팁이? 뒤로 보시면은 뒤로 뒤집어 뼈 보이시죠? 있어요. 네. 아니 뼈가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뼈 있는 삼겹을 사시면은 좋은 부분이에요. 하하, 오도독 뼈가 붙어 있어야 더 맛이 좋답니다. 난 돼지 기름 싫어. 그런 사람은 뼈 없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번엔 목살 고르는 법. 목살이 동그랗잖아요. 네. 살 중에 동그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동그란 부분이 있는 것만 골라서 사시면 됩니다. 지방이 많고 부드러운 부분. 살코기의 모양이 동그랗고 지방이 균일하게 분포된 목살로 고르세요. 이번엔 스테이크 맛있게 굽는 꿀팁. 닦아내고 핏물을 닦아내고 나면은 밑간을 해야 돼요. 밑간. 많이 뿌려도 크게 뭐 짜진 않습니다. 소금과 후추만 뿌리고 소금을 뿌렸기 때문에 안에 있는 수분이 올라옵니다. 빨리. 수분이 많이 올라오기 전에 올리브유를 닿을 정도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현명한 티본 스테이크 고르는 법. 마트에서 사실 때는 네. 무조건 첫째가 안심이 큰 게 좋다. 네. 그리고 지방은 구워서 또 못 먹습니다. 잘라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방이 없는 게 좋다. 지방을 떼기 전 무게는 998g. 지방을 제거한 뒤 다시 올리자 무게가 864g으로 무려 134g 차이? 그러니까 꼭 지방이 없는 고기를 고르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숙성시킨 고기는 뜨거운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야 육즙이 보존된답니다. 맛있겠다. 손가락을 펴가지고 네.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눌리면은 요 느낌이 레어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미디움 레어.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눌리면은 웰던. 느껴지시나요? 간단한 팁만으로 집에서도 레스토랑 못지않은 맛있는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다는데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겉바속촉으로 완벽해요. 퍼펙트. 밑간이 돼 있어 별다른 소스 없이 먹어도 맛이 좋대요. 유레카! 우리나라 항공우주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을 만들어 온 이곳은 드론 분야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업적을 보여왔는데 그간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 왔을까? 저희는 이제 무인 항공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드론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항우연에서는 1999년도부터 그 드론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미라고 이제 저희가 장기 채공이 가능한 소형 무인기를 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잘 아시는 틸트로터 무인기를 개발을 해서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틸트 로터란 헬리콥터와 일반 항공기의 단점을 걷어내고 장점만을 종합해 만든 기술인데요. 틸트 로터형 드론은 날개 양끝에 달린 프로펠러가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은 실제로 이제 전기 모터로 움직이면서 훨씬 더 이렇게 정교한 조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에너지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다시 날개가 있는 그런 비행기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날개가 있는 비행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쿼드콥터,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합쳐가지고 요즘 이런 복합형 비행 드론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와 관심이 그리고 투자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활주로 없이도 이착륙과 비행이 가능한 틸트 로터 기술은 UAM 기체의 핵심 요소로 꼽히며 실제로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2011년에 확보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원천 기술인데 미국이 50년 걸려 개발한 기술을 한국은 단 9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성능까지 더 뛰어나 2017년에는 흔들리며 이동하는 배 위에서 틸트 로터 무인기로 연속 10번을 자동 이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기술로는 최초의 성공이었고 특히 틸트 로터 무인기로서는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틸트 로터 무인기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충분히 병무할 수 있지만 비행과 이착륙 기술 외에도 여러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수색, 정찰, 재난 감시, 인명 구조 등 다양한 공공 임무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유레카! 사람이 몸에 걸치고 입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선 그 기계를 움직이는 회로의 도선 또한 옷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늘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도선을 만들기 위해 고승환 박사는 소재부터 접근했습니다. 네, 이거는 은 전구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은하고는 약간 다른데 은을 그러니까 이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은 색깔은 나타나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은으로 석출이 되게 됩니다. 전도체인 은을 이용해 도선을 만드는 공정 기술을 직접 개발한 것인데요. 우선 은을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 나노 입자 크기로 만든 후 다시 녹여내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선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다 개별 나노 와이어고요. 머리카락의 거의 3,000분의 1 정도의 두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00분의 1이요? 네네. 기존에 이제 금속판 같은 경우에는 전도성은 굉장히 좋지만은 이제 판 형태이기 때문에 빛이 투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리기도 어렵고요. 근데 나노 선으로 만들면은 옷감이 늘어나는 것처럼 쉽게 늘어나는 이제 일렉트로닉스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로 빛이 투과해서 투명한 일렉트로닉스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명한 전자기기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은 나노를 유리 위에 얇게 코팅한 뒤 레이저를 이용해 도선을 새기는 공정을 거칩니다. 보시면 이렇게 색이 살짝 변하는 게 나노 파티클이 도선으로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나노 물질하고 이제 레이저를 쪼여줬을 때 나노 물질이 이제 그 플라스틱 기판이 잘 녹지 않는 그런 낮은 온도에서도 이 금속 나노 파티클이 녹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도선을 만드는 기존 제작 방식과는 달리 고 박사가 개발한 공정은 비교적 저온에서도 도선 제작이 가능한데요. 레이저의 파장이 나노 물질만 녹여 천이나 플라스틱 등 열에 약한 소재들에도 도선을 그려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기판을 쓰게 되는데, 근데 플라스틱 기판은 다 아시다시피 한 100도씨 정도면 녹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00도씨에 이제 끓고 있는 금속을 플라스틱 기판 위에 붓는 것 같은 이제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공정에 가까운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나노 물질을 쓰고 그리고 레이저 공정을 쓰게 되면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게다가 일정한 디자인을 찍어내는 기존의 회로 제작 방식과는 다르게 도선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데요. 회로 디자인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 덕분에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완성된 초광막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 전극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요. 지금 이게 바람에도 지금 막 구겨지고 있네요. 네. 자, 한번 올려볼까요? 내부에다가 한번 올려보시죠. 이게 그냥 얇은 것도 얇은 건데 무게 또한 엄청 가벼워서 제 피부에 올라가 있는데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가볍습니다. 유레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각국의 기술 개발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라이다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뿐 아니라 도로 주변의 객체를 정확하고 빠르게 인지해야 하는데 이때 라이다 기술이 필요하죠. 인공지능, 레이더, 카메라 등과 함께 자율주행 기기의 눈 역할을 담당한다는 라이다 기술. 일반인들에겐 아직 생소하기도 한데요. 대체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걸까요? 라이다는 라이트와 레이더의 합성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더에 대해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주로 선박이나 비행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중 하나인데요.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전자기파를 발생하고 발사된 전자기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온 것을 분석해 그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물체를 확인할 수는 있어도 그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선 장애물이 사람인지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물체인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죠. 반면에 라이다 기술은 신호를 발사해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분석하여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한다는 점은 같지만 발사하는 신호가 단파장의 레이저 펄스라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물체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객체 인식 정확도가 높다는 큰 장점을 가진 라이다 기술은 객체를 3차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목표 객체에 전자파를 쏘는 방식인 기존 레이더에 비해 정밀도가 우수한 편입니다. 그 라이다와 레이더의 사용 목적이 좀 다른데요. 레이더는 우리가 보통 전투기라든가 항공기에 많이 쓰이듯이 멀리 있는 물체, 멀리 있는 항공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게 목적이고, 라이다는 위치와 더불어 어떤 형태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이다는 레이더처럼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물체를 측정하기보다는 한 100m 미만의 단거리, 중거리에 있는 물체를 정확하게 형상과 위치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레카! 네 개의 네모난 패드가 눈에 띄는 이 장비 위에서 드론이 과연 편히 쉬었다 갈 수 있을까? 이들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장비를 실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드론과 제법 잘 어울리는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드론 기체 하부에 달린 카메라가 드론 스테이션 상판에 달린 비컨을 인식하여 정확한 위치에 착륙합니다. 이때 착륙한 드론의 랜딩 스키드는 스테이션의 충전 패드와 맞닿게 되는데 드론은 이 네 군데의 패드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원리입니다.
드론이 자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사이 이들은 드론의 경로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으로 뭘 하려는 걸까? 오늘 서초구 헌인마을에서 무단 투기량의 증감이나 혹은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발견을 위한 데이터 수집용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초구의 치안과 방범을 책임지러 드론이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 드론 실증 사업을 3년째 책임지고 있는 이곳은 서초구청. 서초구청 내에 있는 스마트 허브 센터로 드론이 촬영한 모든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데 구청에서는 이 영상들을 기반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데 무단 투기 이런 것들 찾아야겠다고. 건물 위에 이렇게 봤을 때 옥상에 뭐 가건물 생긴 것도 굳이 인공위성 갖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나오지도 않는 거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폐기물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면서 저희 업무에 어떤 형태로 녹여낼 수 있을지, 어떤 서비스를 주민들을 위해 국가 안전을 위해 할 수 있을지를 지금 고민하는 그러한 자료로서 이 영상들을 사용할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서초구청의 스마트 도시 서비스 팀은 CCTV를 활용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드론을 활용한 정사 영상을 만드는 등 드론과 행정의 접점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임무를 마친 드론이 스스로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자동 충전을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드론과 이 드론을 제어하는 뭐 조종기라든지 운영 프로그램만 이제 중요했던 시대였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동 운영 시스템이 도입이 됨으로써 이 스테이션이라는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과 스테이션을 보관하는 자동 개폐 경납고 역시 드론과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드론 기체에 들어가는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 기술들이 함께 발전하면서 드론은 오늘도 성실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볼펜으로 더럽혀진 흰옷도 전문가의 손길 몇 번이면 감쪽같이 사라지고, 김치 국물도 예외는 아니다. 하하, 도대체 비법이 뭘까? 저기요,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그 비법? 완전 강력한 만능 비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능 비누 만드는 법. 끓는 물에 말린 레몬을 넣고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 그리고 올리브 비누를 넣어주는데, 천연 비누에는 글리세린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올리브 비누는 그게 더 강력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올리브 비누를 쓰고 있어요. 수년간의 실험으로 탄생한 세탁신의 필살기 만능 물비누. 커피 자국도 한 방에. 커피에도 기름과 이제 이런 것들이 색소와 같이 어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빼려면은 또 만능 세제가 필요해요. 만능 세제만 있다면 그 어떤 얼룩도 자신 있다. 커피 얼룩도 제거 완료. 다음으로는 다림질하다 옷을 그을렸을 때 꿀팁이 있다고. 집에서 셔츠나 이런 거 다리다가 눌어서 결국은 이제 버리게 되고 그런 옷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살짝 없애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빨간 통에 담긴 액체를 그을린 부분에 살살살 발라주는데 뭘 바르는 거예요? 이 가선화수소를 여기다 이렇게 발라서 두면 이 이제 눌었던 그 누런 얼룩들이 날아가요. 정말 과산화수소 한 방이면 원상복구가 될까 했지만 정말 됐다. 아니 이거 뭐 다 되네, 다 돼. 다음으로 보여줄 꿀팁은
옷에 들러붙은 껌을 떼어내는 신박한 방법이 있답니다. 이 껌은 또 간단하게 또 얘를 녹일 수 있는 또 성분을 제가 찾았어요. 과연 세탁신이 찾은 성분은? 냉장고 문이 열리네요. 이걸로 껌을 지울 수가 있어요. 이걸로요? 네. 아니 이건 딱 땅콩? 땅콩을 갈아서 뭉친 후 껌에 발라 1시간 후 떼어내주는데 떼어지는 껌? 저기 껌 녹은 거예요? 네. 이게 껌이에요, 지금. 비누칠로 땅콩 기름을 헹궈내주고 짠! 땅콩이 다 지웠어요. 껌 따위 세탁신 앞에선 무용지물. 마지막 미션은 운동화. 먼저 1:1 비율로 과탄산 소다와 베이킹 소다를 넣고 물풀까지 넣어서 잘 섞어주는데 물풀은 왜 넣는 거예요? 얼룩 부분만 딱 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요 풀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번지지 않게. 완성된 세제를 운동화에 골고루 묻혀주고 30분 후 솔로 살살살 닦아내주면 운동화 때가 싹 빠졌어요. 아우 시원하다 시원해. 유레카! 오늘도 새로운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이번엔 나노 기술의 열공학을 접목했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제 체온만 가지고도 지금 꽤 높게 바뀌어요. 이제 파란색에서 초록색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온도 낮을 때는 검은색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열을 가하게 되면 전기를 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오게 되죠. 나노 와이어로 만든 전선을 활용해 온도를 감지하도록 해 움직임과 모양을 바꾸는 기계입니다. 단순히 정해진 하나의 동작이나 색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기능까지 구현했는데요. 카멜레온이 포식자를 피해 몸의 색을 바꾸어 위장하는 것처럼 주변 환경의 색뿐만 아니라 온도까지 맞추는 옷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뭐 다양한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공정 디자인하는 거에 따라서 뭐 이제 무궁무진한 이제 다른 형태의 패턴도 이제 얼마든지 똑같은 이제 디바이스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개의 층이 적층된 히터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패턴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게 돼요. 일종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거나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이 기술을 응용해 훗날에는 무늬가 계속 바뀌는 옷을 누구나 입는 것이 지금은 미래의 기술이라 여겨지는 물건이 흔하고 당연한 물건이 되는 것이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를 연구하는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렉트로닉스들을 다 이제 웨어러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거를 다 이제 휘어지거나 아니면은 늘어나게 피부처럼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이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다 이제 작동하는 것들을 다 이제 한데 모아가지고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옷 내지는 숯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제 가족이 직접 그거를 입고 생활하는 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싶고요. 일상에서 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걸 본다거나 아니면 제 친구가 사용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유레카! 액체 질소란 질소 기체를 극저온으로 냉각시켜 액체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맨눈으로 봤을 땐 끓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액체 질소를 슐리렌 특수 카메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보온병 가장 위에 담겨있던 냉각된 기체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후에 액체 질소가 아래로 흘러내리는데요. 동시에 액체 질소 방울이 위로 튀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하얀 연기만 보는 게 아닌 액체 질소의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파프리카를 담가 보겠습니다. 안이 비어있는 파프리카에 구멍을 뚫고 내부까지 충분히 얼렸는데요. 이 얼어붙은 파프리카를 위에서 떨어뜨리자 파프리카에서 흘러나오는 냉기 또한 아래로 흘러내리며 깨진 조각과 함께 퍼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봐도 참 신기하죠? 지금까지 액체 질소로 인해 얼어붙은 물체의 모습을 봤다면 이번에는 보다 새롭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풍선과 액체 질소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을 플라스크에 끼우고 액체 질소를 부어주자 풍선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액체 질소를 더 넣자 쪼그라들던 풍선이 아예 플라스크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분명 방금까지 동그랗던 풍선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그 원리는 바로 샤를의 법칙에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풍선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그 결과 풍선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온도가 낮은 액체 질소에서는 풍선이 쪼그라들기만 하고 다시 실온에 두면 원래의 형태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닿았다 하면 모든 걸 얼어붙게 만드는 이 액체 질소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이전과 다름없이 멀쩡한 손, 그 원리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액체 질소는 피부에 약 36.5도의 체온을 매우 뜨겁다고 느끼는데요. 때문에 손에 닿자마자 액체 질소는 순식간에 기화하게 되죠. 그 기화된 질소가 마치 장갑처럼 손을 감싸면서 뒤이어 흘러내리는 액체 질소가 손에 직접 닿는 걸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손보다 더 뜨거운 물과 만나면 어떨까요? 뜨거운 물에 세제를 넣고 잘 섞어주는데요. 그리고 액체 질소를 붓자 하얀 거품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환상적인 구름쇼가 펼쳐졌네요. 마치 만화 속 뭉게구름 같은 재미난 과학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액체 질소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액체 질소가 기화돼서 거품이 생깁니다. 하지만 금세 터져야 할 거품들이 세제 속 계면활성제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죠. 슐레렌으로 보니 주위 공기의 흐름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죠?